불금도 포기하고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성공하실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냥 낮에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이렇게 마시면서 우아하게 책을 한번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제 로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거창하게 말할 건 아니고 그냥 버킷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뮤지컬을 보는 것도 있었어요. 소소한 거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면요. 사람이 정말 행복해진대요.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걸 잘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과감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뭐 살 때, 커피 같은 거 살 때 원래는 2 플러스 1, 1 플러스 1 이런 것만 샀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그냥 먹고 싶은 거, 1 플러스 1이 아닌 거 그냥 사기도 해요. 그걸 딱 계산하면서 되게 뿌듯해. 그래서 나 지금 돈 좀 벌었나 봐? 막 이러면서 그런 소소한 거. 어떤 사람들은 한 달 살기를 꿈꾸는 사람도 있거든요. 수강생분 중에 두 분이 이번에 한 달 살기를 갔어요. 조호바루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남편은 여기다 놔두고 자기들끼리 간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일을 하면서 아이는 이제 거기 경험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아 보여서 이렇게 갔대요.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한 사업이니까 이게 잘만 하면은 애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좀 경력이 좀 있다. 구매된 경력은 경력이고 강의도 경력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 둘 엄마예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중1,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오늘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에서 학예회를 한다고 거기 갔다 왔어요. 오전에 남편하고 같이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연차 내지 않고 학예회 가는 이런 거 저는 그런 거 있을 때마다 너무 좀 그냥 괜히 행복해. 처음에는 회사원이었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회사 들어가서 계속 다녔고 13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아이 낳고서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했어요. 워킹맘이었는데 워킹맘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많이 그런 분들 계실 텐데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맞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시간은 뭐 애들은 어린이집이나 엄마나 저희 친정엄마 그 도우미한테 맡기기도 하고 나는 이제 돈 벌어오는 기계인 거지. 이제 그래서 좀 되게 슬펐어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있을 시간도 없고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똑같은 이유로 저도 구매 대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아이를 돌보면서 하는 것도 힘들긴 했지만 더 힘든 건 이거였어요. 월급이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월급 165만 원이었어요. 수령액, 실수령액으로. 그러니까 되게 적었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월급을 많이 올려가지고 제가 나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력도 이제 쌓고 해서 월급을 진짜 500만 원 정도까지 올렸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고 막 아이들 있는데도 출장 가고 막 야근하고 막 회식 다 가고 막 이러면서 사장님한테 잘 보이고 막 해가지고 월급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은 이제 가망이 안 보여요. 왜냐면 이제 이 위에 계시는 분들이 받는 금액을 보면 알잖아요.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현타가 이제 와요. 다른 할 거를 찾아보게 된 거죠. 회사 그만두려고 결심을 하고 막 유튜브를 엄청나게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저는 재택근무 막 이런 거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막 이런 거 검색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어리니까는 이왕이면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랑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이거를 되게 열심히 찾았거든요. 근데 구매 대행이 딱 거기에 적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중국어를 좀 하잖아요. 북경대를 교환학생을 갔다 와서 중국어도 좀 하고 뭐 무역도 좀 많이 해보고 그래서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막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중국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중국어 번역기 다 해주잖아. 무역? 그런 거 필요 없어. 배대지가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21년도였어요. 여러분들 구매대행에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강의를 듣고 시작을 했거든요. 첫 달에 나 너무 신기한 거야. 돈을 벌었어, 첫 달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배대지 가입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뭐지? 막 이러면서 가입했는데 더 하면은 돈 더 벌겠네? 막 이러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5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월급이 500이라고 했었잖아요. 마지막 월급이. 그거를 한 8개월 정도 후에 달성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때 전 되게 황당했어요. 왜냐면 제 월급, 마지막 월급 그 13년 동안 기를 쓰고 올렸던 월급을 8개월 만에 하니까 되게 뭐야 이거. 물론 내가 열심히 하긴 했지. 그렇지만 뭐야 이거. 막 이런 생각 좀 들었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있어서 순수익 1000만 원을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 2달 사이에는 한 1억 9천 정도 매출액을 지금 냈습니다.
저는 이제 구매 대행 업무 보는 시간이 좀 짧아요. 물론 제가 알바도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짧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짧게 일하고 돈을 벌지? 막 어이가 좀 없을 정도로 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이따가 알려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수익이 여러분 갑자기 이게 된 게 아니라요. 조금씩 조금씩 저도 올랐어요. 이게 단기간에 뭐 1,000만 원 달성해야지 막 이렇게 조급하게 갈 거 아니고요. 차근차근 노력해서 쌓아 나가는 거고 J컵으로 이건 항상 올라가요. 저 보시면 그렇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소통을 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쪽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반가울 것 같아요. 네, 카페도 운영하고 있어요. 반가워 꽁부자라는 이름의 카페인데 제가 꽁부자라고 했잖아요. 저희 이제 수강생들이 여기서 활동을 많이 해요. 매출도 인증해주고 사업일기도 쓰고 하는 재미있는 카페니까 들어오셔서 글들 읽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얻어가시게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시간은 조금 쓰고 돈은 많이 버는 제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예요. 네, 그거는 좀 뒷부분에 소개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구매된 공식 그거를 이제 소싱법 위주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어떻게 팔리는 상품을 찾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실패를 최소화하는 상품 소싱 전략이 뭐냐 이렇게 해서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주제로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소싱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소싱기를 씁니까? 어떻게 하나씩 키워드 찾아서 하십니까? 오늘은 소싱기 쓰는 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손으로 어떻게 하는지 개념적인 부분으로 많이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로 벤치마킹 방법이에요. 벤치마킹이 뭐예요? 구매 대행 다른 판매자들은 뭘 팔고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봐가지고 나도 비슷한 거 올려야지. 이게 벤치마킹이에요. 너무나도 뻔한 거긴 하지만. 근데 이것도 하는 방법을 잘 알고 해야지 좋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네이버에서 군고구마 기계를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참고할 판매자를 찾아야겠죠. 지금 여기서 찾아도 돼요. 지금 여기 플러스 스토어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그리고 가격 비교가 있는데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만 모아놓았어요. 여기 보시면 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예요. 근데 가격 비교로 가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말고도 다른 스토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쿠팡도 있고, G마켓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비교해 놓은 곳이 가격 비교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플랫폼들은 이렇게 모아놔서 비교해서 소비자들이 잘 골라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보통은 플러스 스토어보다는 우리는 가격 비교 쪽을 좀 더 편하니까 이쪽에서 좀 더 보는 편이에요. 지금 여기 네이버는요, 가격 비교는 여기 앞에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 광고 이렇게 붙어 있죠? 요게 맨날 바뀌어요. 여기 앞에 2개나 3개가 광고 칸인데 이게 맨날 뭐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면 이제 일반 노출 1등이죠. 이 친구가 1등이에요. 1등으로 노출이 됐는데 별로 구매 건수가 없네요. 이게 좀 이따 시즌 소싱 할 때 조금 연관이 있는 거라서 지금 말을 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어마어마한 숫자는 아니에요. 9999 플러스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러잖아요. 다른 물건, 뭐 양말 이런 거 살 때.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여기 1등에 있는 친구가 왜 요거밖에 없을까요? 시즌 상품이어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최근 6개월 내 구매 건수입니다 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 말은 즉 6개월 이전 거는 없어.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어떤 판매자가 군고구마 기계를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그게 봄, 여름, 뭐 가을까지 안 팔리니까 구매 건수가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한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이 좋아요. 기존에 쟁쟁한 판매자들의 점수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진입을 하기가 쉬운 편인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 판매자들을 찾아야 하잖아요. 여기 해외라고 붙어 있는 게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요 해외라고 딱지 돼 있는 친구를 찾았습니다. 혹시 요 스토어 주인이 지금 계시다면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분은 해외 구매 대행 판매자잖아요. 아, 내가 파는 거랑 비슷한 거 파네? 그럼 됐어요. 이러면 해외 구매 대행 판매자예요. 벤치마킹을 할 스토어 하나 찾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보자. 또 이제 해외 딱지 붙은 친구를 찾아. 이런 식으로 벤치마킹할 스토어를 찾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여기 이 친구가 무엇을 판매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벤치마킹 하잖아요. 전체 상품으로 들어가요. 여기 리스트로 봅니다. 보기 편하라고 리스트로 보고 80개씩 보기 한 다음에 정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판매 많은 순을 클릭을 하는 거죠. 판매 많은 순으로 정렬을 했어요. 그럼 이 뜻은 판매가 많은 진짜 순서대로 정렬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게 판매되는지를 봐야 돼요. 리뷰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판매가 된 거죠. 그리고 리뷰가 안 달려 있으면 이건 알 수 없어. 리뷰가 없으니까. 비밀번호 보관함 리뷰가 있고 업소용 주방 싱크대도 리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신선로 그릇은 팔린 걸까요? 안 팔린 걸까요? 판매 많은 수로 정렬했으면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업소용 주방 싱크대보다 얘가 더 위에 있으면 얘가 더 많이 팔린 거 아니에요? 업소용 주방 싱크대 팔린 거 확실하니까. 그럼 이 친구는 얘도 팔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우리가 팔린 상품을 알 수가 있어요. 리뷰가 마지막으로 달린 걸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위에는 다 팔린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위에 다 소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벤치마킹 소싱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밑에 있는 거는 뭐예요? 이 바로 밑에 있는 건 팔린 건지 안 팔린 건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면 클릭을 해보시면 돼요. 클릭을 해보면 한 명 이상 구매 뜨죠? 팔린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클릭해봐요. 떴어. 얘도 팔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더 한번 봐도 돼요. 이렇게 해서 안 나올 때까지 찾아요. 그러면 다 찾은 거예요. 판매된 거를 우리는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알리바바 이미지 검색 확장 프로그램. 근데 이게 요즘에 잘 안 돌아가요. 이게 너무 안 돌아가. 그래서 저 요즘에 이거 안 씁니다. 돌아갈 때는 또 잘 돌아가.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서 클릭을 해가지고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요 숫자 6000 플러스 100 플러스 돼 있잖아요. 이거는 몇 명이 구매했냐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큰 게 좋은 거죠. 어떤 분들이 여기 가격을 보고 들어가요. 가격을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구매 건수를 보고 들어가세요. 구매가 많이 됐다는 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은 타오바오 상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픽투셀 상품 수집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쉽죠? 소싱기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캡처를 하죠. 캡처를 해가지고 요거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V 해가지고 여기 사진기에서 이렇게 찾죠.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하시죠. 요렇게 찾아서 검색을 하면 된다. 예, 오션님은 하루 한두 시간 한다 했는데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네, 안 하죠. 저는 소싱기를 써요. 저도.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고 일단은 지금은 소싱기를 쓰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뭔가 기본적인 베이스를 우리가 알고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소싱기 쓰시는 분들도 잘 들으셔가지고 이거를 알고 하면은 소싱기가 만약에 좀 고장나거나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타오바오 상품까지 찾아서 픽투셀까지 가지고 오는 것까지 우리가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은 전체 상품을 판매 많은 순으로 봤잖아요. 이거를 인기도 순으로 보는 거예요. 인기도 순으로 봤을 때 베스트가 찍혀 있어요. 지금 여기 베스트라고 까만색으로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최근 3일 이내 팔린 상품입니다. 저기 판매 많은 순에서 본 거는요. 언제 팔렸는지 모르죠. 그거는 1년 전에 팔렸는지 2년 전에 팔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팔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중국 구매 대행은 2년 전에 팔린 게 지금도 팔려요. 그렇긴 한데 타율이 아무래도 방금 팔린 친구들, 3일 이내 팔린 친구들보단 떨어져요. 그리고 또 3일 이내 팔린 친구들 속에는요. 이렇게 시즌 상품들이 있습니다. 군고구마기가 팔렸죠? 시즌 상품이 이렇게 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시즌 소싱법을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 방법으로만 해도 시즌 소싱은 알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베스트 수집을 하는 거가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만 소싱을 하면 굉장히 타율이 높을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벤치마킹 소싱 이해하셨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팔린 거 가지고 와서 베껴가지고 파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게 맞는데 좀 더 생각하면 좋겠어요. 군고구마 기계라는 게 있네? 그러면은 이거를 한 번 더 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이 군고구마 기계를 키워드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좀 더 확장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해보셨어요? 여기 군고구마 기계가 카테고리가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 어떤 상품들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소싱을 하면요. 또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발굴이 돼요. 군고구마 기계를 여기에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이 사이트는 셀러콤즈라는 사이트고요. 거기에 셀러라이프라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키워드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 검색을 이제 해봅니다. 군고구마 기계를 검색을 하면요. 이 키워드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나오고요. 3년으로 해놓고 보면은 군고구마 기계가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즌성이란 얘기예요. 카테고리 클릭하면요. 카테고리 소싱이 나와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카테고리 소싱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 확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확장을 하는데 카테고리로 확장을 할 수도 있지만, 군고구마 기계를
구매하는 사람이 어떤 걸 또 필요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군고구마 파는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막 굴려보는 거지, 머리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키워드. 키워드 소싱은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발굴해서 하는 거죠. 아까 군고구마 기계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아니잖아. 우리가 발굴을 했으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벤치마킹 소싱 우리가 알고 있다면 거기에서 사실은 키워드를 발굴해낼 수가 있어요. 첫 걸음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발굴해낼 수가 있죠. 이 판매자가 판매하는 안 팔린 상품에서도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게 있네. 석고 샹들리에 뭐 이런 게 있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발굴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키워드는 어떻게 발굴을 하냐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너무너무 베이직한 거를 설명을 해주면 이거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키워드 도구, 키워드 툴, 셀러라이프나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걸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다 데이터가 이쪽에서 나와요. 네이버에 데이터랩이라고 치시면은 여기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들어가서 쇼핑 인사이트로 가가지고요. 카테고리,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입력을 이렇게 합니다. 분야는 뭐 3단계, 4단계까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2단계까지만 해도 되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해보세요, 한 번씩. 그러면 여기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인기 검색어라고 뜨는데 이게 500개가 나와요. 여기서 키워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밑줄 쳐놨잖아요. 구매 대행에 좋은 키워드들을 제가 밑줄 쳐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키워드를.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구매 대행에 적합한 건지 안 적합한 건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씩 검색해 봐야 돼요. 멀티탭은 당연히 팔면 안 되죠. 구매 대행으로. 여러분 멀티탭 팔면 안 돼요. 차량용 소화기 팔면 안 됩니다. 고용량 멀티탭 야자매트 팔면 안 돼. 근데 여기는 보면은 인기 검색어 거의 다 구매 대행에 적합하다고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카테고리죠. 어쨌든 이 카테고리는 좀 특수한 카테고리일 뿐이고 적합한 키워드인지 알려면 얘를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압축 분무기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쭉 봤을 때 해외로 이제 팔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네이버에 하도 국내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외인데도 불구하고 국내라고 올려놓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해외로 된 게 이렇게 있는지 봐요.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왔어. 그럼 요즘에 국내로 많이 올리는 판국에 이 페이지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구매 대행에 적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반사경 해볼까? 반사경? 1페이지 있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예, 요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발굴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품 소싱 하시면 되겠죠? 아까 했던 데랑 똑같이 사진으로 해가지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그리고 여기 리펀디거든요. 이게 뭐냐면 리펀디예요. 리펀디 확장 프로그램 깔리면 요 아이콘이 나오는데 요 클릭하면 내가 이미지 검색 안 해도 타오바오 최적 상품 링크가 복사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은 거의 적중률이 좀 높더라고요. 이렇게 소싱을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송풍기라는 키워드를 내가 발견을 했는데 해외 딱지가 많이 붙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얘는 괜찮네? 라고 판단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키워드는 높은 확률로 연관 키워드들도 해외 구매 대행에 적합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여기 송풍기라고 검색했을 때 뜨는 네이버 연관 키워드들 있죠. 이런 것들도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송풍기만 하지 않고 낙엽 송풍기, 충전 송풍기, 미니 송풍기, 대포 송풍기 이런 것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여기 키워드 추천도 있어요. 어떤 키워드들은 네이버가 키워드 추천을 이렇게 해줘요. 여기에 뜨는 것도 괜찮은 키워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갖다가 또 나도 한 검색해서 괜찮은 상품 소싱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키워드 소싱을 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셀러라이프에 매일매일 추천 상품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하시면요. 벤치마킹 소싱을 해온 거를 여기 셀러라이프에 소싱기가 있는데 거기 데이터를 몇 개를 갖다가 넣어준 거예요. 공짜로 보라고. 그래서 여기도 괜찮은 상품이 이제 많이 있겠죠. 여기서도 키워드를 발굴하실 수 있다. 시즌 소싱입니다. 시즌 소싱은요, 구매 대행 판매자한테 너무 유리해요. 왜 그러냐? 타입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재고를 좀 가져와야 되잖아요. 미리 상품을 한참 전에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여름에 이미 겨울 거를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찾고, 그리고 그거를 들여오죠. 많이 들여오기 전에 샘플 받아서 검토를 하잖아요. 샘플 받아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대량으로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로켓 그로스에다가 막 넣었어. 근데 안 팔리는 거야.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팔릴 양을 잘 계산해서 넣어야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 우리는 얼마나 좋아. 재고 리스크가 없다는 게 정말로 좋은 거죠. 그리고 왜 또 좋으냐면 사입해서 파는 분들은 선택을 신중하게 소수의 상품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드립다 그냥 갖다 다 팔면 되잖아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디자인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사이즈도 사이즈별로 몇 개 가져와야 돼.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올리면 돼. 그리고 아까 말했죠. 최신성 점수. 점수가 옛날에 판매하던 사람들의 점수가 떨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내 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네 거는 옛날 거고 내 거는 새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점수를 주는 거지. 보통 네이버도 그렇고 지마켓 옥션도 그렇고 쿠팡도 있고 다 있어요. 최신성 점수가 진짜 다 있어가지고 실제로 내 거가 조금 상위에 갑니다. 그러면 팔릴 기회가 있는데 만약에 팔렸어. 그러면 더 올라가잖아요. 위로 구매 점수가 쌓이니까. 그러면 더 팔리기 시작해서 그 시즌에 정말 운이 좋으면 빵 터져버릴 수도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구매 대행 소싱의 꽃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자, 이거 난로 있죠. 뭐 눈 치우는 거, 뭐 제설, 그리고 방수도 필요해요. 눈이 오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고, 뭐 이런 취미, 겨울 스포츠, 그리고 방한용품, 그리고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이제 겨울이 좀 시즌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좀 비싼 것들이 많아요. 옷을 팔더라도 여름에 뭐 수영복 이런 것도 좀 간간히 팔리고 하잖아요. 그 싸잖아요. 튜브 이런 거 뭐 팔아서 뭐 할 거야? 그 얼마나 된다고. 근데 겨울에 잠바 같은 거, 겨울에 은근히 그런 외투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제가 의류는 잘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겨울 옷은 사이즈 관련해가지고 별로 큰 이슈가 없어요. 좀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입어도 되고 그런 거라 가지고 괜찮고 백단가도 있고 그래서 좀 판매하는 편이에요. 아무튼 이런 시즌들이 있는데 보통은 기본적으로 아이보스 마케팅 캘린더라는 게 있다고 알려드려요. 이거는 뭐 구매 대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보는 사이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달달이 시즌 키워드랑 마케팅 키워드를 소개를 해줘요. 요걸 참고할 수가 있겠죠. 내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니까 요거를 보는 거지. 아, 겨울 스포츠가 있네. 나 생각 못 해봤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데이터랩도 아까 보여드린 거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기간을 겨울이면 겨울로 날짜, 작년 거로 하시면 되겠죠. 작년 날짜로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인기 검색어가 나옵니다. 제가 11월, 12월을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1등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중에 그런 시즌 상품들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고 매일매일 추천 상품을 아까 봤는데 매일매일 추천 키워드 있잖아요. 이거는 시즌 상품만 나와요. 이렇게 보면 데이터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엑셀 다운로드를 해요. 여기서 뭘 보냐? 여기를 보는 거죠. 보니까 다 계절성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추에는 계절성 있는 것만 나오고 그 계절성이 앞으로 오는 그 계절, 그러니까 바로 지금 소싱하면 좋은 것들만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되게 참고를 하면 좋죠. 그럼 우린 여기서 이걸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해외 배송 비율이 높은 걸로 선택을 해줘요. 지금 뭐 했냐면요. 내림차순 정렬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외 배송 높은 비율로 정렬하니까 92%도 있네. 근데 여기 한 이 정도에서 잘라볼까요? 요 위에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작년 최대 검색월의 검색량을 좀 참고를 하면은 아, 뭐가 좀 잘 팔렸구나. 뭐는 좀 별로 검색량이 없네? 이렇게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요거 키워드를 그대로 갖다 소싱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위험한 키워드도 많아요. 근데 이 유압도끼를 발견을 했는데요. 유압도끼를 검색을 해봐요. 그럼 이런 거래요. 했더니 진짜로 이때 겨울 때쯤에 많이 팔리네? 왜 그러냐? 나무를 많이 해서 장작을 패서 그런가 봐요. 이제 저의 추측으로는. 그리고 유압도끼라는 키워드뿐만 아니라 장작 패는 기계라고도 해도 되고 통나무 쪼개기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로 이게 팔리나 보다를 알게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로 우리는 검색을 해가지고 상품들을 발굴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죠. 유압도끼를 이제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올려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즌 소싱하는 방식이죠. 시즌 소싱은요, 그냥 유압도끼라는 거 검색해가지고 딱 그 유압도끼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좀 여러 개를 올리고요. 상품도 다양하지만 키워드도 다양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들이 다 이제 검색 노출에 도움이 되면서 팔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개만 딱 올리는 거 이런 거 아니라 가지치기라고 하죠. 가지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시즌 소싱은. 그렇게 해서 엄청 많이 좀 하는 게 반자동 구매 대행사 시즌 소싱 방법이에요. 여기 카테고리 소싱에서 디지털 가전에, 주방 가전에, 기타 주방 가전이었나? 그게 검색을 하면 478개의 키워드가 검색되고 그거를 엑셀 다운로드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유료 기능이에요. 그치만 되게 좋으니까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거 나중에 필요하면 쓰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우리가 시즌 소싱을 하고 싶으면 계절성이 있는 것만 봐야겠죠? 그럼 계절성 있음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가 지금 12월, 1월 뭐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2월을 하나 해볼까요?
12라고 치는 거예요. 그럼 12가 포함된 것들만 남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478개 중에 63개의 레코드가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63개로 줄어든 거예요. 아까 그 많던 거 중에 요만큼만 남았어요. 그런 다음에 아까 또 뭐 했어요? 쿠팡 해외 배송 비율 했죠. 요거를 내림차순을 합니다. 어때요? 해외 배송 비율 많죠? 그럼 저는 한 30% 이상만 한번 볼게요. 여기죠? 여기? 요까지. 예, 그럼 앞으로 보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 키워드들을 보는 거죠, 내가.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저는 또 작년 최대 월의 검색량을 봅니다. 이게 너무 작으면 안 돼요. 이게 막 162개 이러면 너무 작잖아요. 너무 수요가 너무 작은 거 빼고 여기서 난 필터를 좀 걸을래. 숫자 필터를 그래도 최소한 보다 큼으로 해서 나는 500보단 컸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필터를 거셔서 이렇게 봅니다. 그럼 또 이게 줄어들었죠. 45개 남았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 매직 셰프 푸드워머 이런 거 팔면 될까요? 안 되죠?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브랜드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거를 사실 X로 놓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브랜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외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시즌 소싱 할 키워드를 우리가 뽑아냈습니다. 자, 주의할 점. 붕어빵 기계 같은 포장마차에서 주로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가스 사용하는 거 하시면 안 돼요. LPG 사용하는 거는 파시면 안 됩니다. 액화 무슨 가스법에 위반돼서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위험하죠. 전기로 하는 것만 파셔야 돼요.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싱 관련해서 다 가져뒀고 제가 어떻게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자체적인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구매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 죽겠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크몽에서 개발자분을 섭외해가지고 그냥 만든 거예요. 제가 개발을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구매대행도 그동안 다 이 소싱법들을 활용해서 그동안 소싱을 해왔잖아요. 이거 자동화해야겠다. 너무나도 단순 작업이다. 그래가지고 개발자분한테 이렇게 설명드리고 개발을 한 거예요. 자, 아무튼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자동화 프로그램들을 쓰는데 되게 많아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벤치마킹용으로 스토어를 찾는다 했잖아요. 저는 프로그램이 해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닭장 만들기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이 이렇게 수집을 해요.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엄청 많이 수집됐죠. 지금 여기는 11번가가 나오는데 보통 스마트 스토어로 많이 검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스토어를 모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할 일이 뭐냐면 여기 들어가서 괜찮은 건가 한 번씩 검증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겁니다. 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벤치마킹 하는데 힘든 그 벤치마킹용 스토어 찾는 일은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스토어를 찾았으면 그거 가지고 벤치마킹 소싱을 하면은 우리 어차피 단순 작업이잖아요.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사진 검색하고 막 하는데 그걸 프로그램한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스토어를 여기다 넣어요. 그리고 돌려. 그러면 스토어에서 팔린 게 쫙쫙쫙 나와. 이런 식으로 타오바오 이미지를 다 찾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엑셀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딱 만들어주죠. 그래서 오픈마켓 이미지, 타오바오 이미지, 상품명, 뭐 타오바오 링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냐? 상품명 만들어야죠. 상품명 만드는 거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렸잖아요. 보통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붕어빵 기계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써 있는 키워드들을 참고해서 뭐 업소용, 잉어빵, 뭐 전기식, 붕어빵 틀, 뭐 이런 키워드들 가져와서 상품명을 이렇게 조합을 시키잖아요. 그거를 저는 프로그램화를 했죠. 이거는 너무 시연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아까 여기서 나온 이 엑셀 파일 있잖아요. 이 엑셀 파일을 그냥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그냥 한 1분도 안 걸려서 이렇게 쫙 나옵니다. 상품명이 여기에 쫙 만들어서 나와요. 키워드 쫙 해가지고. 지금 이거 익숙한 양식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픽투셀 엑셀 업로드 양식입니다. 픽투셀 엑셀 업로드 양식으로 출력이 되게끔 제가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면은 여기 타오바오 URL, 상품명, 카테고리 코드 다 들어가요. 그냥 프로그램이 넣어줘요. 내 손으로 일일이 할 필요 없고. 그러면 여기서 나는 뭐 배송비를 넣어준다거나 하고서 그냥 픽투셀에다가 띵 넣으면은 픽투셀에 100개가 띵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저는 하고요. 여기서 키워드 좀 이상한 거 있는 거 살짝살짝 지워주고 지재권 정도 검수해주고 그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건이 잘 팔려요. 그리고 이건 알바가 합니다. 저는 알바한테 다 시켰어요. 왜냐면 알바가 해도 충분할 정도로 단순 작업이에요. 더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거기다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까 무료 반품 이런 사진들 못 거르지 않나요? 그거는 픽투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죠. 이거는 픽투셀에 요 엑셀 시트로 파싱을 해오는 거잖아요. 수집을 해오는 거고, 이렇게 수집이 완료되어 오면은 이제 우리 알바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봐서 이상한 거 지워주고 그런 거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거 지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은 알바가 하고 옵션도 선택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소싱 리스트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소싱 업로드는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저는 시켜놔가지고 사실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소싱기를 돌려가지고 팔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걸러가지고 알바한테 주는 것까지 제가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만 그냥 한 2, 30분 내가지고 며칠치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줍니다. 제가 할 건 없어, 이제. 알바가 그냥 다 해요. 저는 알바가 마켓 등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훈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훈련이 거기까지 안 됐으면 내가 마지막에 또 검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서로 합을 잘 맞춰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문 처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에는요. 이거 뭐냐면 리펀디거든요. 리펀디 여러분 캐시백 하느라고 쓰시잖아요. 당장 이걸 쓰세요. 이거는 진짜 바로 써야 돼요. AI 주문 처리가 나왔는데 연동을 하면 신규 상품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통관번호 요청 문자가 가요. 알림톡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주문 확인만 하면은 알림톡이 가요. 고객이 그걸 받고 거기다가 통관번호 입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접수가 된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타오바오 상품을 소싱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 이게 주문이 들어온 상품이거든요. 얘가 이미지 검색을 이미 다 했어. 그것도 썸네일로 검색한 게 아니라 옵션 이미지로 검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얘하고 얘하고 똑같죠? 팝업을 열었더니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싱 총 비용 얼마 이렇게 나오고 그럼 여기서 이거를 예상 배송비까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마진율이. 그런 다음에 그 결제 대기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내가 결제하기를 누르면 이제 뭐가 되냐면 배대지 옵션을 선택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배대지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대지를 내가 항공으로 할지 해운으로 할지 선택하고 옵션은 뭐 할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부가 서비스. 그런 걸 하고 난 다음에 결제하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바로 타오바오에도 주문이 들어가고 그 정보가 배대지에도 들어가요. 통장 번호가 배대지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내 오픈마켓에 넣어줘요. 좀 미쳤어. 저는 그냥 아까 그 작업 하나 한 건데 이렇게 다 바뀐 거예요. 배송 중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내 내역이 나와요. 배송 추적 같은 거를 할 수 있거든요. 배송 추적 누르면 중국 현지 배송이 어떻게 됐고 배대지 처리 상태가 어떻고 국내 뭐 통관 상태 여기 누르면 통관 알림이로 가. 그럼 이제 상황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떠요. 한 상태가. 취소도 여기서 할 수 있고 취소 요청 들어오면 취소되고. 아무튼 이런 걸로 지금 이제 주문 처리도 시간이 안 들어가. 우리가 정말 끝장나는 파트너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셀라 소싱기도 여러분 되게 괜찮고요. 본질적으로 잘 알고 계시면 돼요. 무슨 도구를 쓰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 픽투셀 얼마나 편해요. 올 번역 다 되고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리펀드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진짜 이렇게 써요. 제가 이 2시간도 안 써요. 저 상품 업로드 알바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써요. 그러니까 저는 구매 대행 하는데 주문 처리 그 CS 요런 거 하는데 시간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한 달에 얼마 벌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이렇게 절약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이분이 워너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런 거를 한번 꿈꿔보면 어떨까? 하루에 한두 시간만 일하고 그냥 300만 원 버는 거예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솔직히 하루에 2시간 일하고 1000만 원 버세요 라고 하면 너무 허황된 것 같고 그건 너만 할 수 있어 이런 것 같잖아요. 그런 거를 뭐 목표로 해도 뭐 좋아요. 근데 그렇게 목표로 하려면 솔직히 갈아 넣어야 되잖아. 초반에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하고 적당히 버는 거지. 근데 이분이 부업인데 300을 벌어요. 그러면 너무 괜찮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단순 업무에 쓰는 시간은 최대한 절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 업무예요. 그런 거는 이제 소싱기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파트너 프로그램들을 써가지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더 잘 팔릴 수 있는 상품 찾거나 시즌 상품 하거나 뭐 팔렸던 거 더 잘 팔리게 효자 상품화를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는 거지. 다른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좀 해요. 뭐냐면 저는 이거를 지향합니다. 고객님 입장에서 저하고 컨택을 했을 때 얘는 1인 셀러? 방구석 셀러? 라는 이미지가 전혀 아니고요. 무역회사랑 내가 컨택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역회사 이미지를 주시면요.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회사 하고는요. 뭔가 신뢰감이 있고 전문성 있어 보이고 내가 사기당할 것 같지 않고 뭔가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견적서 내가지고 이렇게 세금계산서 끊어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직거래거든요. 계좌이체 한 거잖아요. 670만 원짜리 계산서를 끊는다는 거는 그분이 내 통장으로
물건도 안 받은 상태에서 670을 입금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전문가처럼 보이는 대화 스킬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최근에는 이런 거, 울타리 이런 것도 팔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계좌 입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한 개 팔아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지향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무지성 닭등 좋아. 그렇지만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해나가면 한 개의 주문건으로 많은 수익을 내서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시간은 조금만 쓰고. 제가 하는 강의는 정말 정이 넘치는 거라고 뭐 저는 그냥 말하고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사진만 몇 장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을 되게 즐겨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업생 특강 이런 거 하고 올해 연말에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밥도 뭐 제가 다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런 분들을 만나서 같이 교류할 수 있고 서로 삶을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고 이런 게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나이 돼서 어디서 친구 사귀기도 힘든데 수강생분들하고 이렇게 친해진다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들 추후에 강의를 좀 들어서 좀 더 많은 딥한 걸 배우고 싶어 아니면 끝장캐리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싶어 이러면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1대1 채팅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제 오픈 채팅방에 와서 물어보셔도 되고 이렇게 열심히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구매대행 매출도 빵빵 터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